이 자해라는 극단적인 행동을 해서라도 그런 것들을 취하고 싶었다, 이런 심리에 대해서 좀 읽어보려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들의 솔직하고 은밀하고 자상한 정신건강과 마음 이야기 내부자들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자해, 많은 분들이 참 궁금해하시고 힘들어하고 계시는 주제인데요. 자해의 심리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아마 자해를 하는 분들은 정말 많이 힘들어하시고 끊고 싶어 하면서도 못 끊어하시고, 또 자해를 하는 분들의 지인이나 가족분들은 이거 왜 이러는 건가 궁금하고 걱정하시는 그런 주제일 텐데요. 자해가 왜 문제인지, 그리고 자해는 왜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예전부터 있어왔던 문제이지만 요즘 들어서 더 사회적 좀 이슈가 되고 있죠. 특히나 미성년자분들, 학생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이게 저 개인의 느낌인 줄 알았는데 사실 뭐 실제 조사상에서도 미성년자의 자해들이 굉장히 늘어났다 그래요. 최근에 뭐 교육부에서 했던 조사에서는 뭐 중고등학생 중에 한 7만 명, 뭐 중학생 4만 명, 고등학생 3만 명 정도가 자해를 본 경험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이 SNS 상에서도, 그러니까 자해 검색어,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에 샵 해시태그 자해로 검색을 해보면 게시물이 몇만 개가 나오죠. 그 전문가들도 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 국내에서 두드러지게 자해 관련 검색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며, 자해 경험 게시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하나의 문화 증후군과 같이 전파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SNS에 올라오니까 청소년, 심지어 이제 초등학생들까지도 간단하게 이 자해 도구나 자해 방법, 이런 거를 접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SNS가 자해 확산의 통로가 되는 거죠. 아까 7만 명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진료 보던 분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학교에서 그 적어내라 라고 설문지를 주면 자신을 포함해서 자기가 쟤도 자해하는데 알고 있는 친구들 모두 다 아니라고 적어낸대요. 그럴 수 있겠죠. 당연하겠죠. 사실 적어내면은 불려가고 상담하고 학교에서 집에 연락도 갈 수 있고 이런데, 마치 군대에서 관심사병 되면 되게 동시에 힘들어질 수도 있는 것처럼요. 7만 명보다 훨씬 많을 거예요. 네이버 검색 수치, 구글 트렌드 수치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학회에서도 국가 심리적 재난 상태다라고 규정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실 20대 분들도 자해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네. 신기하게 한 30대 정도만 돼도 확 줄어드는 것 같은 느낌인데, 분명히 10대, 20대 분들에게 이렇게 흔한 자해가 왜 늘어난 거냐,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먼저 자해 행동의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몇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요. 첫 번째, 압도적인 부정적인 감정의 해소를 위해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무감각이나 공허한 감정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기 처벌의 의미, 요렇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네. 첫 번째, 압도적인 부정적인 감정의 해소 방법. 이 감정에 휩쓸려서 주체가 안 되는, 정말 괴로워서 미칠 것 같은 상태에서 자해 말고는 다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있다고 하고, 그 말고는 다른 생각은 전혀 들지 않고 당장 피가 흐르는 걸 봐야지 마음이 편해졌다, 이런 이야기 진료실에서 꽤 자주 들어요. 너무 우울할 때, 너무 화날 때, 너무 화나는데도 남한테 화내는 게 아니라. 그렇죠. 실제로 이 상처가 날 때 몸에서 조직 손상과 고통을 견디게 하는 화학 물질이 분비가 되는데, 그게 일시적으로 편안한 느낌을 가져다 줄 수는 있다고 그래요. 네, 뭐 엔돌핀, 뭐 엔도카나비노이드, 뭐 이런 거겠죠. 그쵸. 네. 마치 우리가 체했을 때 손가락을 따면 거기서 피가 쭉 나오면은 좀 순간적으로 시원한 경험, 이런 네. 거 해본 적 있을 거예요. 네네네. 네, 하지만 이 자해도 마치 마약처럼 내성이 생길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전과 같은 수준의 안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좀 더 센 방법, 좀 더 아픈 방법, 좀 더 상처가 나는 방법,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상처를 입히게 되고요. 그래서 이 자해를 멈추게 하려면 우선 자신을 진정시키고 안심을 시키는 건강한 방법을 찾도록 도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기도 하고요. 뭐 맞습니다. 정말 자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또 어떤 마음에 하게 되셨는지 자세히 듣다 보면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몸부림치다가 우연히 발견하게 된 그 방법, 이 자해가 계속 이제 습관처럼 된 경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참 요즘엔 SNS에서 쉽게 접하기도 하고 가이드해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 보니까 그 방법들을 우연히 찾는 게 아니라 알아보고 하게 되시는 분들도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자해하면 편해진대. 맞아요. 저도 한번 해볼까? 이런 거, 그치. 네, 그리고 자해를 하는 심리, 그 두 번째, 무감각, 공허함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으로의 자해인데요. 만성적인 공허감, 요거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나는 누군지, 그리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이걸 모르겠는 거예요.
이런 공허한 마음이 너무 클 때 자해를 하게 되면 일단 통증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리고 피를 흘리게 되는데 통증을 느끼고 있는 내가 나구나. 그리고 피를 흘리고 있는 내가 나구나 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이 공허함이 순간적으로 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런 이유로 자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흔한 자해 심리 세 번째 원인은 자기 처벌로서의 의미입니다.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대부분의 케이스에 이런 자기 처벌의 정신 역동이 좀 깔려 있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네. 간단히 설명하자면 정말 못난 내 자신이 싫으니까 나에게 벌을 주겠다. 혹은 내가 너무 잘못했으니까 내 마음이 편해지기 위해서 죄책감을 좀 덜기 위해서 나에게 벌을 주겠다 라는 것이죠. 어떠한 일에도 전부 내 잘못처럼 느껴지는 과도하게 자책을 하는 이런 성향은 우울증에서 동반되는 인지 왜곡 때문에 굳어진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오랜 시간 동안 어릴 때부터 부모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이 너가 잘못한 거야, 너는 부족해 라는 그런 부정적인 피드백을 계속 받아와서 형성된 성격적 패턴일 수도 있죠. 누가 보기에도 상대가 잘못한 건데,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막 바람을 피거나 상대방이 뭐 내 뒷담화를 하고 다니거나 상대방이 날 때린 경우에도 내가 잘못한 거다, 내가 유발한 거다, 혹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더라도 겉으로 마음속에서는 그래 결국 그거 못난 내 탓이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죠. 듣다 보면은 정말 안타까워요. 맞아. 많은 분들이 그리고 또 이제 자해하시는 게 학교나 요즘은 학원에서 정말 성적 평가 줄을 많이 세우잖아요. 네, 그날 이제 밤에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보면 나는 오늘도 잘 못했고 네, 오늘 하루도 충실하게 보내지 못했고 공부해야 되는데 딴짓 많이 했고, 이러다 보면은 정말 마음속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들려와서 어떻게 도저히 하지 못하겠는데 그 순간 자해를 하면 나도 모르게 자기 처벌을 한 거라서 마음이 편해지죠. 제가 오늘 진료실에서 봤던 분이 문득 떠올랐는데 그분도 굉장히 오늘 자해 이야기를 하고 계셨거든요. 이런 방법도 해보고 저런 방법도 해보고 그러다가 최근에 자해 충동이 굉장히 심하게 몰려와서 힘들었다. 근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도 굉장히 이걸 왜 그렇게 생각하지 싶은 거에서 죄책감을 엄청나게 느끼시거든요. 심지어 선물을 자기가 하는데 남한테 선물은 못 받는다고 하세요. 누가 나한테 선물을 주면 그게 부담이 되고 내가 이걸 갚아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책을 하기도, 그걸 갚지 못하면 그런 심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는데,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자해 쪽으로도 생각을 많이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결국 남을 공격하지 못하고 해치지 못하시는 분이 결국 스스로를 그렇게 해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 가지 대표적인 이유 외에도 주변을 통제하려는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자신의 고통을 어필해서 관심을 받고자 하는 그런 심리도 작용한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자해를 하고 상처를 보여줌으로써 친구들로부터 쉽게 보이지 않으려는 의도 이런 게 있기도 하고, 나 세다 이런 거 보여주기도 하고, 아니면 부모님이나 학교로부터 무언가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중요한 건 이런 거를 관심병이다 이러면서 폄하할 게 아니라 그런 당사자가 이 자해라는 극단적인 행동을 해서라도 그런 것들을 취하고 싶었다, 이런 심리에 대해서 좀 읽어보려는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참 이 정신질환,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정신질환들이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다리 어디 다쳤으면 좋겠다, 혹은 어디가 아팠으면 좋겠다 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맞아요. 이게 그만큼 내가 힘들다는 걸 얘기해도 알아주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진짜 자해를 해서라도 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진료실에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마음을 좀 잘 읽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자해 심리에 더해서 요즘에는 좀 소속감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기능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어떤 집단들, 청소년 집단들 같은 경우에는 소속 집단, 소속감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자해를 함께 했다라는 게 하나의 소속감을 부여해 주는 것 같아요. 네, 잘했어, 수고했어 라면서 따뜻한 위로의 말을 사실 들을 수 있는 공간이 거기밖에 없어서 더 빠져들게 되는 이야기들도 많이 들어요. 네, 오늘 저희가 자해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흔히 사람들은 자해라고 얘기하면은 자살 위험자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반복적인 자해를 하는 사람의 경우 입원 치료의 대상이 아니라 외래 치료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네, 우리 주변에 아주 흔하게 있고 우리와 똑같이 일상생활을 평범하게 해나가는 정말 우리 중에 일부입니다. 네, 너무 이상하게 보지 말고 그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그리고 아픔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진료실에서는 근데 왜 자해를 하면 안 돼요? 내 몸인데 내 마음대로 이것도 못해요? 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듣게 되거든요. 오늘 들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이런 자해가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기능이 있는데 왜 하면 안 되는 거지? 라는 의문점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의문점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저희가 자세하게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왜 자해를 막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자해를 막을 수 있는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네, 좋아요. 댓글 쓰기, 알림 설정까지 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